네,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의원님. 안녕하세요. 일단 요거 좀 잠깐 여쭙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이제 사회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무슨 조문을 가시나요? 오늘부터 5일 동안 사회장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? 예. 뭐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고 누구든 이 죽음 앞에서는 좀 엄숙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만은 우리 당내에서도 뭐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모두 다 가야 된다.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지도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골치 아픈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제명으로 갈 것 같은데 절차상. 이 결정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?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뭐 이해나 납득하기가 어렵죠.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큰 덩어리이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들이 과연 그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당원권 정지 2년도 굉장히 컸던 건데 이거를 뭐 거의 제명과 비슷한 탈당 권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판단을 했나라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에 결정문이라는 거가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던데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. 하나는 그 대표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총합이다. 그래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, 그러니까 개별 억제를 통해서 일반 억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니네 다 입북하고 있어. 입틀막이라는 거잖아요. 이게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. 대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합치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총합이다. 그러니까 대표가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. 그럼 그건 절대 그건 무오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. 최고 존엄이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셨네요.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야 협치라는 것도 저희 당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사회잖아요.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개별 억제를 통해서 일반 억제를 도모한다는 게 쉽게 아무 말도 하지 너 샘플로 봤으니까 본보기 보일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한 뭐 40-50년 이상 그 국민들이 만들어서 지탱해 왔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 윤리 결정문이라는 거라는 데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의원님 이렇게 인터뷰도 괜찮을까요? 그러면? 저도 그럼 징계 한번 볼게요. 알겠습니다.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냥 제명 확정 짓겠다. 이 절차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그 전부터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요? 뭐 단식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그 어찌 됐건 무슨 뭐 보수가 통합이 됐다, 뭐 단합이 됐다,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이물질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걷어내야 되지 않나. 그래야 단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제 저희가 김재섭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섭 의원은 제명 확정보다는 좀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정도로 장동 대표가 결정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던데 그렇게 안 보세요? 저는 뭐 애초부터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말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내에서 일종의 노선 갈등 같은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지도부 주변에 있는 당직을 갖고 있는 크건 작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일종의 이렇게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다소나마도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
오랑캐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방송들이 있더라고요. 방송들이 방송에 이미 유튜브에서 그리고 안동훈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초기에 윤리 처음 결정 나왔을 때 예.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뭐 권영진, 최영두 이런 우리 당에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의원들을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런 생각들과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저는 뭐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타협할 수 있는 거거나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.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집회 촉구 집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사퇴 구호가 나왔는데 이걸 뭐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? 어제 최고위가 있었고 최고위라면 보통 그 앞에 이제 그 비공개로 차담 같은 걸 먼저 하거든요.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희 당의 이제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공개를 했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공개적인 발언화한 거고 그렇죠. 경고를 한 건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지도부를 비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랑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좀 시점을 돌려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네네.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갔으면 좀 어땠을까요?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랑 비슷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쌍특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의 저희 당 이제 공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그때 단식을 마무리하는 건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쌍특검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하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소위 말하는 저희 당이 지금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저희 당과 공조를 하고 혹여 나중에 더 나가서 선거 연대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문제만은 본인이 훼손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단식장을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갔을 경우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앞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요. 하나만 더요.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그 종지부를 찍은 주인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.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종지부가 찍혀졌는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딱 제안을 하자마자 바로 수락을 제안을 하는 이런 단식을 끝내겠다고 보이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탄핵을 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문제로 우리가 엄청나게 내용을 겪고 있는데 또 한때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등장한 건에 대해서는 2026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치를 좀 해보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종합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서 한동훈 전 대표 더 나아가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혹시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?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의 탈당 권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왔었고 했던 건이라 아직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죠. 그러니까 우선 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고 하니까 여러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 정책 선택지가 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?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 가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.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명이 확정이 되면 글쎄 본인은
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 뭐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나? 국민의힘을 좀 지키고 싶은 이 안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거라서 우선은 그렇게 해보고 네. 그다음에 만약에 그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.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같이 못했습니다. 논의를 해본 적은 없고.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.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던 이유가 쌍특검 도입 촉구 차원이었잖아요.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하다 최종적으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냥 한 특검에 같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랑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식이 종료되기 전이었는데 단식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단식의 명분이라는 게 쌍특검을 받아라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뭐 그 의도가 순수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통일교 특검에다 신천지 특검까지 붙여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받으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교 특검 진행시켜서 거기서 문제가 된 점은 백일화에 드러나면 되는 거고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. 저는 신천지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.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걸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신천지 특검을 같이 묶어서 하면 신천지만 수사가 많이 진전이 되고 통일교는 수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. 그래서 별도로 신천지 특검, 통일교 특검을 따로따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협상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지금 시간이 시시각각 가면서 증거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공소시효 같은 것도 좀 넘어가는 거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왜 이런 기준 하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한 가지 공천헌금이라는 표현, 공천 뇌물이 맞는 표현 아닌가요? 아무튼 뇌물이죠, 뇌물. 예, 아무튼 관련해서 이제 돈 공천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.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거는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저희 당이 이제 의결을 했었고 네. 결의를 했었고 어제도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모두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.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죠. 있어요. 많은 의원들이.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예. 조문상의 문제가 없다면 예. 저는 뭐 같이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거는 우리 정치개혁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참에 없어져야 되는. 이거는 사실 사법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당위지만 또 한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사안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현실에 들어가면 예. 이 제도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있기 뭐 때문에 음지에서 뭐 무슨 일이 조항들을 벌어질지. 한번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요.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경선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입당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. 경선이라는 것도 이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룰에 굉장히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장난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.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그렇죠. 사실.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잘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뭐 안에서 약간의 반발도 있고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합당될 들어요. 거라고 보세요? 예, 예. 그럼 집권 야당이라면서요. 합당이 된다면 네. 지방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? 그 지금 워낙 저희 당이 지금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네.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그 표를 모집을 한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표가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0.1이라도 네. 아니면 1%라도 보탬이 그쪽에 되지 않겠어요? 그럼 저희 당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?
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주저하는 그 네.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저는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. 그렇게 해야 그게 뭐 합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네. 선거 연대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백시장도 맞들면 좋은 거잖아요.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주저주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봅니다. 그 문제를 우리 당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신당과의 공조도 당내 쇄신과 변화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.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.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일부 종편의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를 비판을 했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오늘 주제가 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귀결은 똑같이 되는데 비판과 견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입틀막하면 안 되는 거고 네. 모든 의견을 다 들어서 거기에 제일 그 총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. 네 얘기 듣기 싫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저는 그게 정당이든 그게 정권이든 건전하게 갈 수 없다고 봅니다.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지금 개방되어 있잖아요. 앞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시고 그 2m 조금 넘나요? 그 앞에 문 이 담이라는 게 그리고 안에 밖에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. 다 볼 수 있어요. 그게 그렇게 높은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. 저도 청와대 한 5년 있었는데 그 안에 공기와 그 안에 여론이 그 담 다 뚫려 있는 그 담 밖에 여론과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. 들어야 돼요. 듣고 걸르면 되죠. 그거를 안 듣고 입을 막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언론은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게 언론이잖아요.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의원님. 네,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